조선 성종 제위 20년 한양에서 이틀길을 달려 남쪽 단성에 자리한 유몽상 진사댁은 늘 엄숙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고려 말 이래 면면이 이어진 사족 가문의 위엄을 지키려는 집안 어른들의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30살이 채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딸 유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19에 혼례를 올리고 9회를 함께 살았으나 남편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며느리를 보며 시댁에서는 수절을 강권했으나 유 씨의 아버지 유몽상은 딸의 처지가 불쌍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평생을 홀로 살라는 것이 과연 인정에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상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온 유 씨는 방문을 굳게 닫고 바깥 출입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날라다 주면 그제야 문을 열어 받을 뿐이었습니다. 유몽상은 딸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얘야, 네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비가 좋은 인연을 찾아보마. 아버님 말씀 마십시오. 한번 시집간 여인이 어찌 다시 혼례를 치릅니까? 저는 죽어서 저승에서라도 남편을 뵐 몸입니다. 딸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몽상은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아닌 의무감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유몽상은 이웃 마을에 사는 벗 김생원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운 중마고우였습니다. 김생원의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유몽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그 한숨은 또 무엇인가? 우리 딸 말일세. 30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 방 안에 갇혀 사는 꼴을 보니 이 애비 가슴이 미어지네. 김생원은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재가를 시키면 어떤가? 경국대전의 재가녀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 집안의 대를 끊는 일이 될까 두려워서 말일세. 김생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유진사, 자네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려. 양방과 재가가 법으로만 금지되어 있지 실제로는 여러 방도가 있다네. 무슨 방도 말인가? 보쌈이라고 들어봤나? 유몽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쌈이라면 그 과부를 강제로 업어가는 그렇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네. 밤중에 무례배가 침입해 과부를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꾸미면 집안의 체면도 지킬 수 있고 과부도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유몽상은 술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통나면 들통날 일이 없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바로 보쌈이라네. 법은 법이되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날 밤 유몽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죽은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일찍 세상을 떠나 유 씨를 홀로 두고 간 것이 평생의 한입니다. 부디 유 씨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꿈에서 깬 유몽상은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생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생원, 그 보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김생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먼저 신랑감을 정해야 하네. 자네 딸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가? 유몽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은 방에만 있으니 어찌 누구를 알겠는가? 그렇다면 내게 좋은 사람이 있네. 우리 마을 이무라는 자인데 나이는 유 씨보다 5살 아래지만 성품이 단정하고 과부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라네. 집안은 가난하나 사람됨이 훌륭하여 모두가 칭찬하는 인물이네. 과부의 아들이라 그래서 더 좋지 않은가. 과부가 제가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사람이니 말일세. 유몽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하지만 먼저 딸의 뜻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김생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절대 안 되네. 딸이 알면 반대할 게 뻔하지 않은가.
일단 보쌈을 하고 나면 딸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네. 사흘 후 김생원은 이무를 데리고 유몽상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만난 이무는 과연 김생원의 말대로 단정한 인상에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진사어른,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어찌 감히 어른의 따님을. 이무, 자네가 미천하다면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김생원에게서 자네의 이야기를 들으니 자네야말로 내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네. 이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어머니 또한 과부이옵니다. 제가 한 여인의 아들이 어찌. 유몽상이 이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네. 자네 어머니가 겪으신 고초를 자네가 잘 알 테니 내 딸을 더 잘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지 않겠는가. 김생원이 거들었습니다. 이무, 자네 어머니께서도 자네가 장가를 들기를 얼마나 바라시는가? 좋은 기회일세. 이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어른, 소인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따님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까? 아직은 모르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네. 그렇다면 소인은 이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몽상과 김생원이 동시에 놀란 얼굴로 이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여인의 일생이 걸린 일을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설령 보쌈이라는 형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따님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몽상은 이무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젊은이의 말이 옳구나. 딸의 행복을 위한다면서 정작 딸의 뜻은 묻지 않으려 했으니 이것이 무슨 아비의 도리인가. 이무의 말이 옳네. 내가 성급했네. 유몽상은 그날 밤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유씨야, 아비가 할 말이 있다. 방 안에서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문을 열어다오. 아비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 씨는 여전히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복은 벗었으나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 씨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니 아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네. 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네. 넌 살아있대, 살아있지 않구나. 유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출가한 여인입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를, 그 도리라는 것이 네 평생을 가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유몽상은 천천히 이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심이 깊고 성품이 바른 젊은이가 있다는 것, 그의 어머니 또한 과부로서 재가를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보쌈이라는 방법으로 재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재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네가 수절하려는 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인가? 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몽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 씨야, 아비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죽은 남편도 내가 홀로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그날 밤 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다시 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유 씨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그 이무라는 분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유몽상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김생원을 통해 주선하겠다. 며칠 후 이무가 다시 유몽상의 사랑채를 찾았습니다. 유 씨는 발을 안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이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진사 어른,
소인의 어머니께서 일찍 과부가 되셨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수절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소인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제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셨지만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압니다. 제가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여인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만약 따님께서 소인을 선택해 주신다면 평생 그 용기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발 뒤에서 듣고 있던 유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유 씨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녀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분과 혼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유몽상은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가를 하면 네 자식들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자식들의 몫이옵니다. 제가 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앞날을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 유몽상과 김생원은 보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건장한 젊은이 4명을 구해 엽전 단양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유 씨가 보쌈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면 온 집안이 깨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획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김생원이 묘안을 냈습니다. 유 씨에게 미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어떻겠나. 그날 밤에 방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게 하는 것일세. 하지만 그러면 너무 티가 나지 않겠는가? 아니네. 보쌈꾼들이 침입할 때 유 씨더러 일부러 비명을 지르게 하면 되네. 그러면 집안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유 씨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네. 그렇게 되면 완벽한 보쌈이 되는 것일세. 유몽상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 씨야, 보름 뒤 밤 이경 무렵에 내 방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내가 할 일은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온 집안이 깨어날 것이고 내가 끌려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하인들이 모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내 어머니는 나중에 진실을 알려줄 것이니 걱정 말거라.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는 동안 유 씨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혼례복을 몰래 준비하고 머리를 빗으며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유 씨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경 무렵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넷이 들이닥쳤습니다. 유 씨는 약속대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도둑이야! 사람 살려! 사내들 중 하나가 유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불로 유 씨를 둘둘 말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유몽상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이 아닌 계산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옵니다. 아씨를 끌고 갑니다.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이불에 싼 유씨를 등에 메고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유몽상은 뒤쫓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 쫓지는 않았습니다. 유씨의 어머니가 통곡하며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아, 내 딸을 어찌 저렇게 끌고 가느냐. 유몽상은 아내를 부축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딸을 살리는 길이오. 사내들은 유씨를 메고 마을을 빠져나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약속한 장소는 마을에서 한 시진거리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암자에 도착하자 사내들은 유씨를 내려놓고 이불을 풀었습니다.
아씨,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사내 중 하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유 씨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들이 물러나자 암자 안에서 이무가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무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유 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무라고 합니다. 유 씨도 절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인사드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 씨, 저는 유 씨께서 하신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압니다. 그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평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지. 아닙니다. 이모가 유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 씨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운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운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모습입니다. 유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음을 이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암자에서 간소한 혼례를 치렀습니다. 저를 지키는 늙은 스님이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네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이 늙은이가 잘 안다.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꾸나. 유 씨는 시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편 윤몽상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유 씨의 어머니는 통곡을 멈추지 않았고 하인들은 도둑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사댁 과부딸이 보쌈을 당했다더라.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수절하려던 연려를 누가 그렇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동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과부가 얼마나 젊은가. 평생 수절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지. 보쌈이라지만 어쩌면 서로 짜고 친 것 아니겠나. 유몽상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획대로 되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 씨의 시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장인 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동생의 아내가 보쌈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소. 안타까운 일이오. 장인어른께서 찾으려는 노력은 하셨습니까? 물론이요. 하지만 도적들이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가 없소. 죽은 남편의 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유몽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장인어른께서 일부러 무슨 말씀이요? 유몽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이 끌려갔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일을 꾸몄다는 말이요? 죽은 남편의 형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보쌈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이 일을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몽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관가에 알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 되돌리겠소? 하지만 그만 돌아가시오. 우리 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죽은 남편의 형이 돌아간 후 유몽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였습니다. 며칠 후 유몽상은 죽은 사위의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사돈, 찾아뵙겠소.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유몽상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우리 딸 일로 왔소.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의논하고자 하오. 마무리라니요? 보쌈을 당한 여인을 어찌 우리 집 며느리로 둘 수 있겠소? 유몽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허락해 주시겠소? 이혼이라니요. 그것은 더욱 안 돼요.
우리 아들의 정실이었던 여인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소. 그렇다면 어찌하자는 말이오? 이미 다른 남자에게 끌려간 여인을 계속 며느리로 두겠다는 것이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결국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소. 조용히 이혼 문서를 쓰겠소.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이요. 그러겠소. 고맙소. 유몽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유몽상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소. 무슨 진실 말이요? 유몽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보쌈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 유 씨가 이미 재가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이무라는 좋은 청년과 혼례를 올렸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놀라고 화를 냈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군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보가 진짜로 놀라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는 행복하겠죠? 석 달 후 유 씨는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밝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유 씨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잘 지내고 있었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유 씨는 이모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죽은 남편도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요. 유몽상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했다, 유씨야. 내가 행복하니 아비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단성 현감에게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 보쌈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진사 유몽상이 자기 딸의 보쌈을 조작했으니 이를 조사해 주십시오. 현감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듣고 보쌈에 참여했던 사내들을 찾아냈습니다. 사내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돈을 주시며 부탁하셨습니다. 현감은 유몽상을 불러들였습니다. 진사, 이것이 사실이요? 유몽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어찌 자기 딸의 보쌈을 조작할 수 있단 말이오.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현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은 법이요. 비록 딸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보쌈 조작은 풍속을 해치는 일이요. 이 사건을 조정에 보고해야겠소. 소식은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간원에서는 유몽상과 현감을 엄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나 그것이 정령 인정에 맞는 일인가? 한 여인의 평생을 가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성종은 신하들을 모아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법을 어긴 것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신하는 인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몽상은 법을 어겼으나 그 마음은 딸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이었다. 가벼운 벌로 다스리고 현감은 이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으니 문책하라. 유몽상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현감은 파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과부의 재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쌈이라는 방법으로 재가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민간에 전해 내려오며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법과 인정 사이의 갈등, 여인의 행복과 집안의 체면 사이의 선택, 그리고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 씨와 이무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삼남매를 두었고 비록 자식들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유몽상은 말년에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세상의 법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가두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훗날 야담으로 기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몽상을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유 씨는 재가 후 30년을 더 살며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두 번의 삶을 살았다. 첫 번째 삶은 의무로 살았고 두 번째 삶은 선택으로 살았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여인들이 보쌈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연극이었지만 그것이 한 여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몽상은 딸의 행복을 위해 법을 어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유 씨는 세상의 눈을 무릅쓰고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문은 과부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법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었고 규범보다 귀한 것은 한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과부의 보쌈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조선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